살다 보면 누구나 갈등을 겪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품격 있게 문제를 해결해요. 오늘은 귀티나는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대화를 품격 있게 마무리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1.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는 태도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품격과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갈등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에도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선,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분노, 실망, 좌절 등의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거나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논점은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반응 대신 이 갈등이 왜 발생했는가?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감정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다루는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왜 생긴 것일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상대방의 의도와 관련이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을 분석하고 충동적인 반응을 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는 것은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와도 연결됩니다. 갈등은 두 사람 이상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에서 자신의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편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는 것은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성을 바탕으로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와 같은 감정적인 질문 대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도 존중하며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표현합니다.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는 태도는 갈등의 결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신뢰를 잃거나 관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물론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는 것이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루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많이 힘들게 느껴져.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보다 이성을 우선한다는 태도는 갈등 상황에서 품격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2. 말투와 표현을 신중히 사용한다. 갈등 상황에서 말투와 표현을 신중히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합니다. 특히 말투 하나만으로도 갈등을 키울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을 해결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면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도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스리고 말투를 통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도 단순히 질문일 수 있지만 말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때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방어하려 들게 만들기보다는 대화를 열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이는 말을 삼갑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흔히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라거나 네가 항상 문제야 같은 말이 나오기 쉽지만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비난 대신 자신의 감정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이 조금 힘들게 느껴져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방식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말투와 표현을 신중히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단어 선택부터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감정적인 단어를 피하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대화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배려는 단순히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차분하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품격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격앙된 대화에서 누군가가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대화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마련입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끝맺는 방식도 신경 씁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며 말끝을 날카롭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신, 내 생각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전달하며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줍니다. 결국 귀티나는 사람들은 말투와 표현을 신중히 사용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데 품격을 더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태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불편함 대신 오히려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에는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3.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화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청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신뢰를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말을 자꾸 끊거나 대충 듣는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게는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말을 끝까지 경청하지 않으면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 차원을 넘어 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청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도중에 스스로의 생각이나 반박할 내용을 준비하다가 대화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경청하려면 상대의 말을 모두 들은 후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말을 중간에 끊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야 하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의 표면적인 내용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나 감정을 파악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불만을 표현할 때 그 말의 이면에는 서운함, 실망, 혹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네가 이렇게 느낀 이유를 알 것 같아, 혹은 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같은 공감의 표현을 더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경청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리액션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시선을 피하거나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대화를 하면 아무리 말을 끝까지 들어도 상대방은 진지하게 경청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몸으로도 나는 내 말을 듣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특히 경청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내 의견도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풀리거나 문제 해결의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청은 갈등 해결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종종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며 품격 있는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태도는 갈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얻으며 갈등 속에서도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합니다. 4.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한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소리를 낮춘다는 의미를 넘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휩쓸리거나 상대를 설득하려는 욕심에 지나치게 강하게 말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조율하며 오히려 갈등을 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는 여유와 품격을 보여줍니다. 갈등의 순간에 차분함을 유지하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고 상대방 또한 내가 전달하려는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단순히 나를 차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의 진정성을 느끼게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차분히 입장을 설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메시지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배경 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대화는 갈등의 본질을 해결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갈 때는 나의 의견을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고려하며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과 배려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해. 그런데 내가 느낀 건 이렇다와 같은 문장은 나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상대방의 관점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표현은 논쟁의 불씨를 줄이고 상대방이 나의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차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데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내 의견을 전달하면 대화는 더 공감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들음은 곧 존중을 의미하며 존중받는다고 느낀 상대방은 내 의견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를 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경험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는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의 지속성을 염두에 둡니다. 내 의견을 설명한 후에도 상대방에게 내 의견도 생각해 볼게 또는 우리 이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 보자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 대화의 결과가 어떻든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태도와 품격의 문제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고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태도는 귀티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런 태도를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습관화한다면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갈등을 없애는 것을 넘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대립이나 비난에 휘말리지 않고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존중을 얻는 핵심 비결이기도 합니다. 먼저,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만 휩싸여 상황을 흐리게 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했을 때 단순히 왜 내 말을 안 들어? 라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우리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함께 찾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대화를 더 차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해결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귀티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되며 이를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의견만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심어주며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들은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리와 사실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네가 틀렸어라며 비난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대신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실수가 발생했을 때 네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반자로 느끼게 만듭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문제를 단순히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연인 사이의 다툼에서도 이들은 갈등을 관계를 끊는 위기로 보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논의하는 태도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라는 식의 비난을 피하고 우리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를 통해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행동입니다. 6. 대화의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한다.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그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귀티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했다고 끝내지 않고 대화의 마지막까지도 신중하게 접근하죠. 그들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긍정적인 마무리를 통해 상황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만듭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려면 상대방의 기분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리기 마련이에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 중에도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점을 이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 같은 말로 공감을 표현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내 입장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구나라는 신뢰를 갖게 만들죠.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자신의 의도와 진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갈등 중에 오고 간 말들로 인해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마음이 상했을 수 있으니 마지막에는
내가 말했던 것들이 너를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 같은 솔직한 말을 덧붙이는 거죠. 이런 진심 어린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관계의 성장 계기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특히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 후에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걸 잊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일을 통해 서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자. 라든지, 이번 일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 고마워. 같은 따뜻한 마무리 말을 건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히 예의 바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런 태도가 상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가죠. 물론 모든 갈등이 한 번의 대화로 완벽히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의 여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여지를 남기려 합니다. 지금 완벽히 다 이해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차차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같은 말로 상대방에게 희망을 전하거나 네가 힘들었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더 노력할게. 같은 다짐을 덧붙이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이런 말들은 갈등이 남긴 긴장을 누그러뜨리고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결국 귀티나는 사람들은 갈등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그들은 대화의 끝에서조차 품격을 유지하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죠. 갈등은 때로 관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깊고 신뢰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갈등의 과정 못지않게 대화의 끝에서도 진심과 품격을 담는 거예요. 결국 이런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갈등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갈등 해결에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지식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